우리가 흔하게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던 당근. 그런데 핀란드 CART 연구에서 당근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이 폐암 발병률을 28%나 늘어나게 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당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 속 암세포를 60% 이상 줄여준다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당근이 꼭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연구 결과와 매우 상반된 내용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대로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저도 최근에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있었습니다. 식약처의 베타카로틴 주의사항 내표기엔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이라는 문구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친구가 말하더군요.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암을 유발한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봤는데 흥미로운 연구를 몇 개 발견했습니다. 그 연구는 핀란드 ATBC 연구와 CART 연구입니다. ATBC 연구는 알파토크페롤과 베타카로틴의 암 예방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50에서 69세 핀란드 거주 남성 흡연자 29,133명을 대상으로 베타카로틴 20mg 또는 비타민이 50mg 등을 복용케 하여 8년간 연구한 스터디입니다. 연구 결과 베타카로틴을 먹지 않은 흡연자 14,560명 중 420명에서 폐암이 유발되었고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흡연자 14,573명 중에서는 474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결론은 베타카로틴은 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그룹의 차이는 겨우 0.5%포인트입니다. 통계적으로도 큰 차이가 아니죠. 문제는 핀란드 연구진들이 0.5%로 발표하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여기서 통계 처리 기법을 바꿔 눈속임을 사용한 것입니다. 각 그룹의 전체 인원수 대비 폐암이 발병된 인원의 퍼센트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각 그룹의 폐암 발생 인원수로 비교하여 420명과 474명만 직접적으로 비교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베타카로틴 미복용 그룹과 복용 그룹의 폐암 발병률 차이가 0.5%에서 갑자기 18%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994년에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집단의 폐암 발생률이 대조군에 비해 18%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연구와 조작 때문에 아직까지도 베타카로틴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부터 시행한 CART 연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를 4년간 복용케 하였고 시험 결과 위약을 복용한 8,894명 중 159명에서 폐암이 발병하였고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9,420명 중 229명에서 폐암이 발병하였습니다. 이 역시 각 그룹 내 발병률을 비교하면 겨우 0.64%포인트 차이이지만 단순 폐암 발병 인원수만 따지면 159명과 229명으로 70명 차이로 커 보이죠. 여기서 또 뭔가 감이 오시나요? 위 ATBC 연구처럼 통계 처리를 하여 베타카로틴 복용 그룹이 미복용 그룹보다 폐암 발생 위험률이 28% 높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위 연구들은 통계 기법의 속임수로 차이가 별로 없음을 수치상 엄청난 차이 보이게 만들어버린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베타카로틴의 일일 복용량입니다. 두 연구 각각 베타카로틴을 하루 20mg, 30mg씩 수년간 복용하였다고 나타나는데요. 이는 베타카로틴의 일일 권장량 상한선을 과도하게 초과한 용량일 뿐더러 일반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종합영양제 내 베타카로틴의 함량은 대부분 1mg 미만 5mg 전후이고 함량 높은 해외 제품에서도 7.5mg 미만 5,000IU 정도로 앞선 연구들에서의 복용량의 3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 저 정도로 과량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지방 조직에 축적되고 과량 복용 시 독성도 밝혀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양을 먹는 것이 권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베타카로틴이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들의 결론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연구에 사용된 베타카로틴 복용량이 비현실적으로 과량이다. 영양제를 통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베타카로틴 정도로는 영향이 미미하다. 3. 이것도 합성 베타카로틴 보충제가 문제이지. 식물, 과일 등에 함유된 천연 베타카로틴 등 천연 형태의 비타민은 문제가 없다. 4. 베타카로틴으로 인한 폐암 발병을 걱정하는 것보다 금연을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폐암 및 다른 암과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베타카로틴은 폐암 발병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베타카로틴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베타카로틴을 잘못 섭취해서 돈을 버리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그 내용은 다음 영상인 당근은 꼭 이렇게 드세요. 영상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